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조입니다. 에, 행정쟁송법 1기 강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강의니까 좀 OT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연기 때 여러분들한테 이 이론 내용을 제가 뱅글뱅글 계속 무수히 돌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설명을 했었고, 1기는 연기보다 이제 시수가 줄어들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시수가 줄어들어서 연기만큼 많은 반복을 할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1기 때는 이제 목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본형 답안 작성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기본형 답안 작성을 연습시키는 건데, 이 기본형 답안이라고 하면은 저희 시험, 그 다음에 사법고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행정고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쟁송 문제를, 그러니까 어느 시험에서나 이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숙지시키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회인데 그 중에 이제 7회가 모의 시험이 있어요. 모의 시험이 있는데 25점짜리 7번이에요. 7번인데 여러분들이 이 7번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7번을 통해서 답안 작성에 감을 터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7번을 통해서 답안 작성에 감을 터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신림동에서 강의 처음 시작한 게 2013년이고 원투데이 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시험을 제발 꾸준히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7번을 꾸준히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왜 학원을 등록해 놓고 시험을 안 볼 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안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꼭 여기 있는 7번을 다 응시를 해보세요. 7번을 다 응시를 하면은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기본형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스탠다드한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다들 불타는 각오로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불타는 각오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 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다 뒤졌다. 근데 중간에 낙오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요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실력이 늘 수가 있어요. 7번만으로도.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보시면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4회차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4회차부터 시험을 보죠. 그런데 시험 범위는요, 딱 지금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3칸 위입니다. 항상 3칸 위에요. 항상. 예외가 없어요. 항상 3칸이고요. 그러면은, 야, 승주야. 그러면 대상이 2번인 것 같은데, 그래도 3칸 위입니다. 항상 3칸 위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응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첨삭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구조를 지키고 있는 거냐 치중을 하게 될 건데요. 등수, 그 다음에 점수, 이런 것들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1기 때. 1기 때 이런 걸 집어넣는 거는 이제 과거에도 해봤지만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1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2차 시험에 도전해봤던 분들이 거의 싹 쓸어가요. 뭐 등수 매겨봐야
과거에 2차 시험을 도전해 봤는데 뭐 약간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싹 쓸어가기 때문에 일기 때 등수 경제를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일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 형태의 답안을 익히는 거에 치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구조에 관해서 기본 형태 답안 구조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나름의 답안 형태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나름의 답안 형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일단은 따라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일단은 모방한다. 나는 제 거를 그냥 모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시고 나중에 한 2기나 3기쯤 돼서 내가 실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스스로 어쩌지 못하겠다. 다 그냥 발라버리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답안을 만드셔도 그때는 말리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제시하는 기본 형태의 답안을요, 그냥 모방만 하세요. 그 기본형을 완전히 숙지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일기 때는 완전히 모방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7번이 모의 시험이 스트레이트로 있다 보니까 이게 첨삭을 매일 60개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다음날 여러분들한테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딜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림동에 알려진 15타 강사인데 물론 뭐 한간에는 승주가 뭐 강의가 굉장히 터졌다라는 그런 괴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요. 전혀 안 터졌고요. 전혀 안 터졌어요. 왜 마감을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마감은 강의실 크기 나름입니다.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은 마감 인원이 큰 거고요. 작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은 마감 인원이 작은 거죠, 뭐. 그래서 단지 강의실이 작아서 마감을 한 것 뿐이고 터지진 않았는데 이게 뭐 괴 소문이 나돌아서 그런 건지 좀 그 온라인으로도 등록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 분들 사랑합니다. 닭살 돋죠? 저도 가끔 제가 주체가 안 돼요.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도 조금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첨삭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바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첨삭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첨삭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요거를 꼭 반드시 응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론 정리를 할 거예요.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기본형 답안에 대비해야 될 거 딱 대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형 답안 외의 것들은 2기 그리고 3기 이때 가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풀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1기 때는 완전히 스탠다드한 형태의 답안 작성만 여러분들하고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론 정리.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시험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험을 보세요.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대강 썼네 라고 해서 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써보지 않으면은 늘질 않아요. 머릿속으로 막연히 저렇게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도요, 막상 펜 대고 써보면 그렇게 안 써지거든요. 막상 써보면 그렇게 안 써지기 때문에 꼭 써보십시오. 각설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행정쟁송법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행정법은요, 행정법은 이렇게 크게 행정의 조직과 그 다음에 행정의 작용과 그 다음에 행정의 구제에 관한 법이에요. 구제에 관한 법인데, 여기 있는 요런 법들은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무수히 많은 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갖고 어디에 다 흩어져 있는지 누가 집계도 불가능할 정도예요.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극단적으로 이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노동법을 공부를 했다면은 노동법 같은 데도 흩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행정관청에 신고를 했을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의 작용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짜잔짜잔한 작용들이 무수히 많은 수백 개의 법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공부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행정 작용에 관한 걸 다 알지 못해요. 다 아는 사람은 국내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넌 변호사인데 몰라? 몰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알지 않습니다. 다 알지 않고요. 그리고 다 알지 않아도 시험에 붙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다 알지 않아도.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제에 관한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손해 전보에 관한 거예요. 손해 전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돈을 받기 위한 제도거든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돈을 받기 위한 제도인데, 국가 배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 보상으로 나뉩니다. 국가 배상하고 손실 보상으로 나누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행정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 미치는 기판력이라든지, 여기 있는 이 손실 보상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사자 소송이라는 표현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연기 공부했던 분들은. 이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당사자 소송에 좀 내용이 있고요. 손실보상과 관련된, 당사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고, 그 밖에는 저희 행정쟁송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필요한 부분마다 조금씩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행정쟁송이 있는데요. 이 행정쟁송은 크게 행정소송하고요. 행정소송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심판도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지는데요. 기억나세요? 행정심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취소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가 쓰면은 억울할 텐데. 나 요만큼 썼네. 무효등 확인 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은. 그 다음에 이 행정소송은요, 또 크게 네 가지로 쪼개지는데요.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3조 한번 봐보실래요?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3조 봤어요? 거기 보니까 행정소송의 종류가 나오죠? 행정소송의 종류라고 해서 항고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민중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 있죠? 기관소송이 있는데, 어느 시험이든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냥 나가리예요. 어느 시험이든. 그게 뭐 행정고시든 변호사 시험이든 법원 행시든 가릴 거 없이 저 두 가지 파트는 기본적으로 나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두 가지 파트는 나가리고요.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으로 나뉘어서 크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항고소송이 당사자 소송보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4조 보세요. 4조. 4조 보시면은 항고소송을 또 3개로 쪼개고 있죠. 항고소송을 또 3개로 쪼개고 있는데, 이제 취소소송하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쪼개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쪼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조부터 보시면은 취소 소송인데요. 구조부터 보시면 제2장 취소 소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쭉 넘겨보세요. 어디까지가 취소 소송인지. 34조까지가 취소 소송이죠. 맞습니까? 34조까지가 취소 소송이고 3장부터가 취소 소송의 항고 소송이라고 그래서 3장부터 여기 두 가지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무효등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반 확인 소송. 그 다음에 39조부터 당사자 소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당사자 소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문이 6개밖에 없네요. 그죠? 보이시죠? 조문이 6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문이 꼴랑 2개 있는데요. 이런 걸 낼 리는 없어요. 이런 건 낼 리는 없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리입니다. 이런 건 나가리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이 압도적으로 여기 취소 소송이 많고요. 조문이 압도적으로 취소 소송이 많고 다 취소 소송에 있는 내용을 땡겨다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취소 소송 외 항고 소송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땡겨다 쓰는 방식을 거의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소 소송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력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파트예요. 주력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파트고 여기 있는 취소 소송이 잘 돼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하고 차이점만 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취소 소송하고 차이점만 주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일기 때 시험은 전부 다 여기에서 출제될 거예요. 일기 때 시험은 여러분들 기본형 시험은 다 여기에서 낼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도 설명을 합니다. 이론 정리. 여기 이론 정리를 하는데 일기 때 시험은 다 여기 취소 소송에서 내게 될 거다. 취소 소송이 가장 기본 베이스거든요. 됐죠? 여러분들 3칸씩 위로 올라가 보면 아 취소 소송에서 다 내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나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렇게 나뉘고 자 여러분들 교재는요 92페이지 오세요. 92페이지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교양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92페이지 행정소송의 개관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요런 내용들을 외우려고 애피지 말고요. 그냥 부드럽게 읽어 나가세요. 외우려고 애피지 말고. 로마자 1번의 서설 보면 행정소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정식 재판 절차이다. 민사소송과 다르고 형사소송과 다르고 사법작용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답안에 쓸 일이 없거든요. 답안에 쓸 일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부드럽게 읽으시면 되고 로마자 2번에 행정소송의 종류라고 돼 있는데 행정소송의 종류는 이거죠. 뭐 여기 있는 거 요거예요. 행정소송의 종류. 그래서 아라비아 1번 행정소송법상 종류는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2번의 내용상 분류인데 이것도 교양으로 들어두세요. 동그라미 1번의 주관소송, 이거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다투는 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객관소송,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행정소송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의 성질상 분류라고 돼 있는데 양가로 1번의 형성소송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요게 대표적으로 형성소송입니다. 형성소송이에요. 형성소송인데 소극적 형성소송입니다. 이 형성소송은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송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송인데 여기 있는 이 취소 소송은요 발생시키지도 않고요 변경시키지도 않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소멸만 시키는데 전부 소멸시키냐 일부만 소멸시키냐 그 정도 차이점이 있어요. 취소 소송은 권리 의무를
소멸시키는 소송이에요. 취소 소송은 권리 의무를 소멸시킨다. 그게 전부 소멸시키냐 아니면 일부만 소멸시키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소멸시키는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소송입니다. 소극적인 형태의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확인 소송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여기 있는 요게 확인 소송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그런 소송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확인만 해주는 소송입니다. 말 그대로 확인만 해주는 소송이에요. 자, 양가로 3번에 이행소송이라고 있는데 이행소송은 여러분들 아주 수준 낮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수준 낮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이렇게 시키는 소송이 이행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및 몇 월 며칠부터 뭐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한테 지급하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행소송이에요. 이행소송. 일단은 항고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은 없습니다. 항고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은 없고요. 여기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사자 소송 중에 어떤 게 이행소송이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중에 그냥 이행소송이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당사자 소송 중에 그냥 이행소송이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로마자 3번 행정소송의 한계 라고 돼 있는데, 자, 의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아라비아 2번에 사법 본질에서 오는 한계인데, 양가로 2번 구체적 사건성을 떼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단순한 사실관계 존부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군이 압록강을 넘어올 때 어디 강변으로 다 압록강이지. 어디 강변이란 표현도 이상하다. 제가 미술에 좀 재능이 있어요. 네. 미술에 좀 재능이 있는데 독립군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진격을 해올 때 여기로 넘어왔냐 요런 단순히 사실관계 존부를 확인해 주는 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학자들이 밝혀내야 될 문제고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구체적 사건성을 결한 추상적 규범의 해석 등에 관한 분쟁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상적 규범의 해석에 관한,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성을 띄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방역 패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방역 패스. 그 방역 패스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법령. 그 근거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방역 패스를 어떤 학원에다가 그 방역 패스를 근거로 해서 방역 패스를 시행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령을 근거로 해서 방역 패스를 시행을 했을 때 구체적 사건이 되는 거고 방역 패스를 시행하게 강제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 방역 패스를 시행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령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근거 법령을 가지고 방역 패스를 강제로 시행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추상성을 띈 법령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법령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넘어가세요. 자, 94페이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인데요. 양가로 1번 통치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네요. 재량행위에 관해서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27조를 먼저 보세요. 행정소송법 27조.
자, 27조 봤습니까? 재량 처분의 취소라고 돼 있죠. 별로 중요한 조문은 아니에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행정청이 재량 행위를 했을 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재량 행위가 한계를 넘었거나 남용이 있는지 심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심리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용하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조문 자체를 보더라도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27조를 보더라도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거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거기 94페이지 양가로 1번 통치행위가 문제되는데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정치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 행위는 사법 판단이 곤란한 행위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외교 같은 거가 대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과거 이라크 파병을 한 그런 행위들에 관해서 이런 게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냐 라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지정학적인 문제부터 고려해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기 기본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거긴 세 번째 줄 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하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즉 거기에서 요건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돼 있을 때만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통치행위에 관해서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돼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옆에 대법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다음 줄에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일단은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 판단을 자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사법 판단을 매우 자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두 줄 내려가면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법 송금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지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 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이 만난 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냐 하면 되게 어렵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교양이에요. 네, 교양입니다. 네, 교양이에요. 자, 양가로 2번에 특별 권력 관계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요거는 단군 할아버지 시대 이론이에요. 이 특별 권력 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단군 할아버지 시대 이론이고요. 현재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교도소장과 예를 들어서 재소자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특별 권력 관계로 과거에는 파악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양가로 3번 의무 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 자,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하고 달리 양가로 3번은 언제든지 저희 시험에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컨텐츠입니다. 거기에 별표 쳐놓으세요. 양가로 3번 의무 이행 소송의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적극적 형성 소송.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예방적 금지 소송. 여기 있는 양가로 3, 4, 5번 다 별표 하나씩 쳐두십시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컨텐츠예요.
자, 여기 있는 소송 형태들을 보면요. 여기 있는 소송 형태들을 보면, 자, 갑이라는 자가 이 행정청한테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허가를 신청을 하고요. 얘가 거부 행위를 했을 때, 이 취소 소송은 이 거부 행위를 취소하는 형태예요. 이 거부 행위를 취소해달라 라고 하는 형태의 소송이에요. 거부 행위를 취소해달라 라고 하는 형태의 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은 여기 있는 갑이라는 친구가 행정청한테 허가, 나 무슨 영업을 하고 싶다 하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얘가 가타부타 반응이 없어요.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아무 무반응 상태예요. 부작위. 이 부작위 상태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 라고 하는 형태의 소송이에요.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얘는 거절당했을 때 이 거절을 취소해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절을 취소하면은 허가가 막바로 나오냐? 안 나와요. 저 거절을 취소한 거는 거절을 취소한 것이지 그 거절 취소가 허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구제가 매우 우회적이에요. 권리구제가 매우 우회적입니다. 거절을 취소한 것이지 허가를 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 형성소송은 요런 얘기입니다. 의무이행소송. 여기 있는 갑이요. 법원에 가서 여기 있는 행정청을 상대로 요런 판결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친구 피고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요 친구 원고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슨 영업을 허가하라. 아까 전에 이행소송은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해라. 그죠? 뭐뭐 해라. 내 수업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뭐뭐 해라. 시작한 지 30분 되는데 벌써 졸려. 그잖아. 아무래도 졸려. 어씨, 동강으로 들을 걸 그랬나? 젠장 30분 만에 졸려 죽겠네 아주. 심지어 방금 말하기 전에는 30분도 전이었어. 왜냐? 30분 조금 지났네. 한 1분 지났네. 그치? 내가 또 오도방정 떨어야 돼? 잠 안 자게? 내가 사실 모르겠다. 이 신림동에서 사실 제가 원로라고까지는 절대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견 강사인데, 내가 오도방정, 제가 요즘에 내가 오도방정을 계속 떠는 게 맞나 그런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많은 고민에 빠졌다. 제 또래 강사들 보니 저랑 나이가 가장 비슷하신 분이 저기 중락초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락초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분 수강생들이 다 중락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중락초이. 근데 아무튼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내가 그냥 반보다도 나이가 많고, 여기 학원에 행정쟁송법 강의하시는 분이 저 말고도 몇 분 더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마주친 분은 거기 아무튼 그냥 반을 실제로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분보다도 내가 나이가 한참 많고, 제가 한참 많더라고요, 나이가. 야, 이게 오도방정을 계속 떠는 게 맞나. 근데 자꾸 졸면은 내가 오도방정을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도방정 안 떨게 나 좀 도와줘요. 나도 이제 좀 품격 있게, 고품격 강의로 나가보고 싶다. 뭐하다 이렇게 됐어? 아까 전에 이행소송은 뭐뭐 해라, 뭐뭐 하라 이런 형태의 소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거부를 취소하는 형태의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야, 피고는 원고한테 무슨 영업을 허가하라 이런 형태의 소송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양가로 3번의 문제예요. 너무 권리 구제가 우회적이니까. 여기 있는 이 신청을 했는데
이 부작위 상태에 있을 때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을 받으면은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거지 허가를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우회적이에요. 너무 우회적이다. 뭐뭐 해라.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나? 혹은 양가로 4번의 문제는 이거예요. 양가로 4번. 원고한테 무슨 영업을 허가한다. 양가로 3번은 해라. 양가로 3번은 뭐뭐 해라. 라고 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요거의 문제고 양가로 4번은 에라 그냥 법원이 직접 그냥 허가를 해버릴 수가 있는가. 아까 형성소송은 뭐라 그랬어요?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소멸만 시킨다니까요. 요거는 전부든 일부든 소멸만 시킨다고. 직접 발생시켜버릴 수 없는가. 요거의 문제라고요. 그냥 법원이 직접 허가를 해버리면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직접 해버릴 수 있는가. 요런 문제입니다. 저기 있는 저런 것들만 인정하게 되면은 권리 구제가 지나치게 우회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 건데. 자, 거기 견해 대립 보세요. 견해 대립. 맨 밑에 있잖아요. 긍정설은 여기 있는 아까 전에 요게 이제 4조에 나와 있었죠. 요게 이제 행정소송법 4조에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예시적이다. 여기 있는 건 그냥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시적인 거에 불과하니까 다른 것들을 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가면 부정설은 아니다. 여기 있는 건 이게 예시적인 게 아니라 열거를 한 거다. 가능한 소송 형태를 열거를 한 거다. 저거 외에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펜을 들고 좀 동그라미를 치세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처분 요건이 일의적에 일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줄에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의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회자, 그 다음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 다자. 그래서 일사회다의 경우에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일사회다의 의무이행 소송이 요런 요건들 이 네 글자를 갖췄을 때 요 네 글자를 갖췄을 때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된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자, 그러면 판례 입장은 뭐냐 라는 건데, 판례 입장은 뭐냐 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 입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입법부는 뭐 합니까? 그 입자가 뭐 한자로 설립자라고 하죠. 법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법 만드는 거. 그러면 행정부는 뭐예요? 그 만든 법.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사법부는 뭐 한 거예요? 집행하는 거 나중에 판단하는 거죠. 잘했냐 잘못했냐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만들고 입법부는 만들고 얘네는 집행하고, 그 다음에 요 집행한 게 사법부가 나중에 맞나 틀린나 판단을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얘가 직접 법원이 직접 허가를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이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법을 집행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분립에 매우 반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우 우회적이긴 해도 여기 있는 이 상권분립에 따르면은 그런 방식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가로 3번 보면,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게 명하는 게 이행 판결의 본질이에요. 뭐뭐 해라, 허가해, 옆차기해, 돌려차기해, 이렇게 해요. 이행 판결하는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의무이행 소송, 적극적 형성 소송에 관한 판례가 반가로 3번에 다 모여 있어요. 이 반가로 3번에 의무이행 소송과 형성 소송에 관한 판례가 한 판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반가로 4번 검토 의견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검토 의견은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삼권 분립 차원에서 부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까 전에 행정심판은 의무이행 심판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의무이행 심판이란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의무이행 소송이 피고는 원고한테 허가해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의무이행 심판은 뭐겠어요? 의무이행 심판은 이건 뭐뭐 해라 라고 하는 형태의 심판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인정하면서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상권분립 차원에서 인정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행정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행정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권분립 차원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고, 여기는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그죠? 상권분립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저렇게 인정하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에서 인정 못하는 거는 결국엔 상권분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고, 따라서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자, 양가로 4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하고 유사한 내용이에요.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양가로 5번 보세요.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요런 발상이에요. 자, 행정청이 있는데 얘가 얘한테 침익적 처분을 합니다. 침익적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1,000만원 이런 침익적 작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요런 소송 형태에 의하면은 일단은 침입적 작용을 때려 맞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쳐맞고 맞는지 틀린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 예방적 금지 소송은 저걸 미리 좀 막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예요. 저걸 미리 막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상권분립 얘기 몇 분 동안이나 구구장창 얘기했는데, 입법부는 법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행정부는 이 만든 법 갖다가 집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한 걸 나중에 사후적으로 맞냐 틀리냐 판단을 해야지, 집행하기 전에 미리 막으면은 상권분립에 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설이 타당해 보이고요. 자, 반가로 2번 견해대립 보세요. 반가로 2번 견해대립.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보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죠.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은 그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당사자 소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판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상권분립에 반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반가로 4번 검토 의견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행정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에 반할 소지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 정도만 밑줄 그어 놓으세요. 됐습니까? 행정의 1차적, 행정이 뭔가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맞냐 틀리냐 해야지,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도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일단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막아야죠. 맞냐 틀리는지, 맞는지 틀린지.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것 중에 양가로 3, 양가로 4, 양가로 5는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라고 누차 말씀드리니까 여기 있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견해 대립, 그 다음에 판례 입장, 검토 의견,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어 놓으세요. 양가로 3, 4, 5번은. 되셨죠? 자, 9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행정소송, 취소소송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취소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소재기를 합니다. 소재기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소장이란 걸 내면은 소재기라는 게 돼요. 소장이라는 걸 내면 소재기가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 소송 요건이라는 걸 통과해야 됩니다. 소송 요건이라는 걸 통과를 하면 나중에 본안 판단을 받게 돼요. 본안 판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소송 요건은 자, 대상 적격이라는 게 있고요. 불러보세요. 또 뭐 있어요? 에이, 왜 그래? 나 발버둥 치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다 알잖아. 뭐 있어요? 소송 요건은 원고 적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고 적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봐요. 계속. 제소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관할. 그 다음에 전치주의 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소송 요건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요거는 소송 요건이 항상 되는 거고, 취소 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항상 되는 거고, 이 전치주의는 소송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을 통과하면은 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되는데, 본안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 본안에서 법원이 궁극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궁극적인 판단의 객체, 이 객체를요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라고 하거든요. 소송요건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이 본안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본안 판단의 객체, 법원의 본안 판단의 객체, 이거를 소송물이라고 해요.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책들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취소소송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들을 보면 이 소송물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더라고요. 이 소송물이라는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법원의 궁극적인 판단의 객체가 무엇이냐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몇 번째 줄이냐? 첫 번째 줄. 양가로 2번 소송물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에 처분의 개개의 위법 사유로 보는 견해라는 게 있어요. 처분의 개개의 위법 사유. 자, 갑이 있고요. 행정청이 있는데 얘한테 영업정지 3개월을 했어요. 영업정지 3개월을 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갑이 이 영업정지 3개월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취소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런 소송요건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 영업정지 3개월에 관해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본안 판단? 영업정지 3개월에 관해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이 영업정지 3개월에 있을 수 있는 개개의 위법 사유들이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개개의 위법 사유들이다. 뭐 주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혹은 절차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받았죠? 운전면허증 대부분 다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누구한테 받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운전면허증 누구한테 받았어요? 한번 봐봐요. 본인 운전면허증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운전면허증 받았나? 설마 지저스한테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면허증을. 그죠? 누군가가 줬을 텐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청장이 직접 줬다고요? 나는 정담컨대 아니라고 봐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지방경찰청장한테 받지 않았어요? 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은 레벨가 다르죠. 레벨가 좀 다릅니다. 그죠? 시장하고 대통령을 동급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걸 취소도 누가 하겠어요? 나한테 준 사람이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이 그거를 취소를 하든 아니면 면허정지를 하든 해야 될 텐데, 아예 어이없게 무슨 군수가 한다든지 시장이 한다든지 그러면 주체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 처분은 일단은 종이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종이로 해야 되는데 카톡으로 보냅니다. 님 면허 취소됐음. 이렇게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이거는 형식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는 이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 개개의 위법 사유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여러 가지. 소송을 반복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견해입니다. 소송을 반복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견해예요. 왜냐면요, 궁극적인 판단의 객체가 개개의 위법사유, 주체가 잘못됐다, 혹은 형식이 잘못됐다, 혹은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거 하나하나만 궁극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주체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형식이 위법한지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그냥 궁극적인 거는 그 개개의 위법사유 하나만 판단받았으니까, 자기가 주장한 거, 한두 가지만 판단받았으니까 이번에 주장 안 했던 거 다음번에 주장해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견해란 말이에요. 무용한 소송을 반복하게 만드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보시면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의 위법성 일반 그 위에 위법함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인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영업정지 3개월을 하면요, 얘는 영업정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항상 침해가 돼요. 처분을 하면은, 저런 침입적 처분을 하면은. 저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권리가 침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권리가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는요, 원고적격의 문제예요. 원고적격의 문제. 자 여기 있는 행정청이 얘한테 영업정지 3개월을 했는데, 여기 직접 권리가 침해 안 된 을은 기본적으로 원고적격이 없단 말이에요. 연기 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제3자한테는 원고적격이 없구나. 권리 침해된 적이 없으니까. 그죠? 맞잖아요. 여기 있는 권리 침해되었냐 안 되었냐는 원고적격의 문제이지, 이거는 궁극적인 판단의 대상은 아니에요. 권리 침해는 항상 됩니다. 저런 침입적 처분이 있게 되면요. 저 권리 침해가 있었을 때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 있잖아요. 그게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 저는 이 일반이란 표현이 낯설어서 전반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답안에 쓸 때 전반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개개의 위법사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위법성 싹 통틀어서 위법하냐 안 위법하냐 이거를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예요. 뭐가 됐든, 그게 주체가 됐든 형식이 됐든 혹은 내용이 됐든 아니면 절차가 됐든, 위법하냐 안 하냐를 궁극적인 판단의 객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죠. 이래야 무용한 소송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게 위법하지 않은지 이 소송 한 방으로 모든 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뻘짓거리 같은 소송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법성 일반이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판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판례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무용한 소송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경제상으로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은 그만큼 리스크도 안고 있어요. 위법성 일반은 리스크도 안고 있는데 뭐냐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판사라는 사람들은요, 누구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라는 사람들은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축구 볼 때 심판 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하고 축구할 때, 브라질이 축구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기가 껴들어서 같이 슛 때려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룰을 지키는지만 그거를 관찰만 하는 사람인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고랑 피고가 서로 공격 방어를 할 때, 원고랑 피고가 공격 방어를 할 때, 원고가 어째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위법하다. 어째서 위법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판사 입장에서, 아씨, 이걸 위법하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판단을 해줄 텐데, 여기 있는 원고가 그 얘기를 차마 안 해. 차마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게 틀림없이 저 카톡으로 보낸 게 위법한데 카톡 얘기를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판사가 알아서 개입해갖고 직권으로 이게 위법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심판 보는 사람이거든요. 심판 보는 사람이야. 본질이 심판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끝끝내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판사가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얘가 주장한 것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끝내 카톡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면은 궁극적 판단이 이 뭐가 됐든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데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이런 위법한 게 있었네 라고 하더라도요, 궁극적 판단을 받았거든요.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그게 뭐가 됐든, 위법 사유가 뭐가 됐든 적법한지 위법한지 이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다. 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론을 취하게 되는 이상. 그러니까 잔인하게 얘기하면 한 번 할 때 잘해야 돼요. 한 번 할 때 잘해야 돼요. 기회가 여러 번 없다라는 거. 이 위법성 일반 이론은 무용한 소송을 반복하지 않게 막아줄 수는 있지만은 한 큐에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소송물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다. 소송물은 궁극적 판단의 객체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궁극적 판단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처분의 개개 위법 사유로 보는 견해가 있고, 위법한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는데,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보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취소소송을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니까 결국에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용한 소송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한 견해가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으로 넘어가세요. 본안 판단의 전제 조건인 소송 요건인데 보입시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 지금까지 별 생각이 없었던 분도 몇 달 동안 행정소송법을 안 보다가 다시 보면은 이거 정말 무서운 이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 거예요. 왜냐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언뜻 생각하면 진짜 무섭지 않나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신급 다 거치는 동안 한 큐에 다 못 끝내면은 끝이에요. 안 무서워요? 한 번 할 때 잘해야 되는구나. 한 번 할 때. 자, 이 본안 판단의 전제 조건이 소송 요건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 소송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송 요건을 만약에 if 못 갖췄다라고 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표현하고요. 부적법한 소송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나중에 답안에 위법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위법한 게 아니에요. 부적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위법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적법하다라고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고, 이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되게 되면은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각하 판결을 받게 돼요. 본안 판단을 못 받는 거예요. 본안 판단을
못 받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못 받는 판결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본안 판단을 받았을 때는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크게 하나는 인용 판결이고요, 하나는 기각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입니다. 하나는 인용 판결이고 또 하나는 기각 판결인데, 여기 있는 이 기각 판결은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 없다. 원고가 원하는 거는 지금 피고의, 여기 있는 얘가 원고고 얘가 피고인데 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거거든요. 원고가 원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취소소송에서는 항상 그건데, 그거를 거절하는 판결입니다. 기각 판결은. 원고는 항상 뭐라고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판결을 기각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인용해주는 판결이에요. 그게 전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일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줍니다. 인용 판결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차피 누구한테든, 저한테든 다른 분한테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을 조금이라도 배웠을 테니까. 자, 이 본안 판단을 할 때 궁극적으로 뭘 판단을 하죠? 궁극적으로 처분이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겠죠. 그죠? 궁극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처분이 위법한지 안 위법한지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위법한지 안 위법한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 판단을 해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처분이 위법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처분이 위법하니까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으면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처분이 적법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엔 예외가 있어요. 사정 판결이라고 예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본안 판단을 궁극적으로 본안 판단에서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위법하다 라고 하면 인용 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법하다 라고 하면 기각 판결을 하는 겁니다. 적법하니까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거고요, 위법하니까 원고 청구를 인용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송 요건은 이런 거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적법하다 라고 하면은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얘기가 거기 97페이지 아라비아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 보면은 원고가 자신 청구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일정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 갖춰야 되는 요건이다. 소송 요건을 갖춘 소송을 적법한 소송이라고 하고 반대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한다. 적법한 소송의 경우 본안 판단을 받게 되고, 본안 판단을 받아서 위법하다라고 하면 무슨 판결이 나온다고요? 위법하면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면은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고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고. 부적법한 소송의 경우 무슨 판결이 나온다고요?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98페이지 취소소송의 대상인데요. 취소소송의 대상인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답안 포맷을 조금 같이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